네, 메이저들의 시선이 집중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빼어난 수급, 오늘도 MTNW 이형빈 위원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빨간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들 담아가는 종목들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일제히 LG전자 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19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9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5%가량 올랐고요.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한 12%가량 전년 대비 떨어진 수치를 보였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조금 이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삼성전자도 오늘 오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4조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HMM도 반등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HMM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일제히 그 하락분을 만회가는 흐름, 현재 4%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수급 본다면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강세 흐름,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이 전망을 본다면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앞으로 중국 면세 매출 기대된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둔화가 좀 우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줄 하향 조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장에서 또 한 번의 시세 분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3%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안에서 방금 봤던 종목들 쫙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위원님 첫 번째 시장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인플레 잡는다, 네. 강력한 기조를 내비치면서 오늘 장 빨간불 켜준 건데 네. 근데 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해도 아직도 1,300원대여서 네.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시장을 좀 해석해 보면 지금 지수의 이제 낙폭 가대 속에 이제 단기 반등 국면에는 어느 정도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제 21선 위로 지금 올라선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남아있고 7월 CPI 발표 등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들이 이제 가격 할인을 좀 많이 된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수 차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수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1000포인트의 급락이 나왔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단기간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1000포인트 정도의 급락이 나왔으면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1000포인트가량 하락세가 나오고, 이때부터 음봉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매크로 이슈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단지 좀 낙폭 가대 속에서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조금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환율에 대한 지금 부분은 지금 1,350원을 넘어서 이제 1,400원대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있지만 지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강화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유가 안정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완화가 되는 시점에 환율 안정세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시장 어느 정도 바닥 다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율도 일단은 달러 환율 1,400원까지는 상단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위원님, 네. LG전자 네.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사실 기대치 이하일 거다라는 부분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미 선반영된 걸까요? 지금 시장
LG전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쭉쭉 올라갈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컨센을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지금 해결된 게 없는 부분에서 단지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만 특징을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전장 부분에서 LG전자가 하반기부터 괄목한 성과를 좀 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미래 먹거리인 전장 쪽에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외바닥을 찍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분할 매수 관점이 LG전자는 가능하다. 그에 따라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 전장 중소형단에서 관심을 좀 가져라고 좀 말씀드렸던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한 슈팅이 또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LG 전장 부분 지금부터 하반기 때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 전장 부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 이야기가 나와주는 상황이죠. 10만 원 이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죠.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사인 받아봤고요. 그때 언급 주셨듯이 현우산업도 오늘 시세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도 여쭤봐야 되겠죠. 네. 뭐 악조건 속에서 선방했다라는 네. 평가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하반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까지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지금 하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컨센을 좀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이런 판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쌍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리바운딩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는 있으나 완전한 바닥을 확인했다. 라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선 2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 지금 디램 가격 하락 전망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디램 가격 하락 전망, 이 전망을 뒤엎을 수 있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뒤엎을 수 있는 재료가 지금 갤럭시 신제품 폴드 시리즈, 폴드 시리즈 신제품 성공 여부를 좀 보시고 이 성공 여부가 나오고 나서 디램 가격 하락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킬 때 그때 아마 진바닥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출시될 갤럭시 폴드 시리즈 이 스마트폰 성공 여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고 그때 좀 분할 매수 관점 이런 관점이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이제 만드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하방에서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때도 보시게 되면 쌍바닥을 찍은 가격대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다가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쌍바닥 이후에 리바운딩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다시금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성공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봤던 LG전자는 지금 접근 가능하다는 사인 받아 본 거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관점이시네요. 3분기 신상 핸드폰, 이 폴더블 폰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인기가 많을지 잘 팔릴지 그 부분 잘 체크해 보면서 삼성전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화장품주 쪽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은요. 뭐 목표가가 맨날 하향 조정되는 것 네. 같아요. 오늘도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뭐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내렸고 어제만 해도 한 4개 증권사에서 내렸어요. 가장 낮은 목표가가 15만 원인데요. 네. 그래도 메이저들의 수급과 함께 흐름은 좋더라고요. 네.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중국 면세 사업이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부분 리포트들이 지금 목표가를 20%가량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2분기 실적 또한 지금 컨센을 하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엔 또한 지금 친정부의 탈중국 지금 언급까지 나오면서 악재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불똥이 튀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방금 말씀드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시점까지는 저는 화장품주는 좀 관망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 지금 접근은 아직 이르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그때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주 들어보기 전에 위원님의 AS가 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되겠습니다. 요 종목 6월 22일 얼마 전에 주셔서 벌써 16% 넘겼고 네.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고 네. 욕심 더 낼까요? 아니면 이제 현금화 할까요? 우선 저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5일선 단기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5일선을 타고 지금 상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이 만약에 꺾이는 자리가 나온다라면은 비중 일부를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이런 전략. 그리고 5일선이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한 48,000원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일선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 5일선대 가격이 44,500원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네, 44,500원 지켜지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겠네요. 48,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의 탑픽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줄곧 지금 내리막을 걸었던 HK 이노엔이지만 지금 500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와 함께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가줄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또 외인 기간에 연속적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기술 이전 기대감과 함께 올해 실적 추정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을 상당히 잘 다지고 있습니다. 견조하게 지금 37,000원대에서 바닥을 잘 다졌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이평선들을 단기 이평선들을 지금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매수 진입 가격은 39,000원에서 4만 원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HK 이노엔 받아봤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도 묶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7,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빼어난 수급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